그러면 여러 중앙은행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음 주제는 바로 중국이죠. 네. 유독 중국 중앙은행, 중국 인민은행이 네. 금보유량을 정말 많이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어 기본적으로 좀 표면적으로 보자면 아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미국과 적대적인 국가일수록 사실은 달러 자산보다는 당연히 금으로 갖고 있는 게 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을 많이 모으는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저는 지금의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를 따질 때 레이 달리오가 이야기한 것처럼 약간 패권의 그 경쟁이 붙는, 네. 미국과 거의 GDP도 중국이 비슷해졌고 PPP 기준으로 보면은 이미 뭐 미국을 뛰어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정확히 뭐 미국을 이겼다 안 이겼다가 아니라 이전처럼 미국과 그러니까 G1 국가와 G2 국가의 격차가 이만큼 나는 게 아니니 지금은 그런 패권 전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보면 이미 일어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지금의 어떤 통화 시스템의 룰을 바꾸는 때가 다시 한번 찾아왔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그 전에 뭐 네덜란드, 스페인 이런 국가들이 이렇게 계속 넘어가면서 통화의 룰을 바꿔 왔었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무너진다면, 무너뜨리고 무언가 다른 화폐 시스템을 내놓고 싶다면, 그러면 어떤 화폐 시스템을 내놓을 것이냐? 중국은 아마 금을 택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을 필두로 모은 그 브릭스 국가들이 다 금을 많이 모으고 있고, 그다음에 브릭스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금을 담보로 한 화폐 시스템을 내겠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정확히 뭐 딱 금만은 아니고 그 금을 포함한 상품 바스켓을 이제 담보로 한 화폐 시스템을 내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금이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닐까. 단순히 안전자산인 것을 넘어서 뭔가 그런 화폐 시스템의 룰을 바꿀 때 사용할 전략적 자산으로까지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도 저는 이제 좀 전문가들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역시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이든 브릭스 국가든 간에 이 국가들이 달러에만 의존을 한다면, 네, 특히 외환 보유액의 구성상 네, 달러에만 의존을 한다면 미국이 달러를 뭐 무제한 발행하고 그걸 다 사주는 나라들이 되고, 네, 미국이 또 더 이렇게 도약하거나 성장하는 것을 지지해주는 역할이 되니까, 네, 그런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고, 네, 소위 달러 패권 체제에서 좀 대항하기 위한 네, 그런 움직임으로써 역시 금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네, 금을 모으는 모습이, 중국이 금을 모아가는 모습이 저는 이거 무섭다 싶을 정도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 맨 앞에 서두에서 말씀하셨던 네, 이 금 사이클, 슈퍼 사이클이 오게 된 배경에는 네, 중국이 금을 사 모으는 것이다. 네, 이 부분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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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또 역시 생각하거든요. 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네. 어떻게 혹시 바라보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중국이 금을 정말 많이 모으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 한 3천 톤 정도 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그게 우리가 중국의 금보유량, 뭐 미국의 금보유량, 이게 사실은 IMF에 보고를 한 금보유량이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보고를 원래 잘 안 해요. 그렇죠. 뭐였지? 그 세계 금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네. 중국이 보고한 IMF에 보고한 양이 한 3천 톤인데 실제로는 한 5천 톤 이상일 거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금 유출입 자료를 보면서 그 중간에 그 보고되지 않은 금의 유입량이 얼마인가, 이게 한 대략 추측컨대 한 2천 톤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중국만 그러느냐? 사실 제가 볼 땐 브릭스 국가들이 다 자기가 금 살 때마다 IMF에 보고를 굳이 할 이유는 없겠죠. 네. 그러면 그 추정치를 기준으로 볼 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량이 이미 2차 세계대전 때, 그리고 그러니까 근 100년 동안에 중앙은행들이 금을 보유했던 그 어느 시기보다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 중앙은행들은 또 금을 사면 잘 팔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다 네. 실물로 갖고 있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요즘 느껴지는 게
금값이 오르고 사람들의 수요가 지금 좀 늘어나니까 우리나라에 금이 거의 없어요. 네. 예, 제가 또 금거래소를 운영하니까 정말 금이 없는데 이거의 기저가 이제 이런 실물들을 그런 큰 손들이 이미 다 가져가고 그 남은 유통 물량 얼마 안 되는 그 금 가지고 우리가 거래를 하다가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렇게 금 가격이 좀 더 무섭게 올랐던 게 아닐까. 예, 뭐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금 시장을 이제 분석하시는 또 전문가로서 네. 또 오랜 시간 금 투자하시고 또 금거래소까지 운영하실 정도면 금에 정말 많이 빠져 계시는데 네. 금이라는 것을 가지고 세계 경제를 보시고 지정학적 움직임을 보시네요. 네, 네, 맞습니다. 자, 에너지를 가지고 보실 수도 있고 네. 금리를 가지고도 볼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그 변수를 가지고 세계 경제를 바라볼 수 있는데 금을 통해 오늘 지정학적 변화와 세계 경제의 움직임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숨겨진 금 보유량이 어마어마하다라는 네.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중국의 공식 부채가 있고 비공식 부채, 숨겨진 네. 부채가 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의 양도 네. 있겠지만 숨겨진 금 보유량도 또 어마어마하다. 그만큼 중국이 금을 사 모으고 있다. 정말 진심이라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2002년에 상하이 금거래소를 출범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벌써 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금거래소가 되었고, 예. 그리고 그 상하이 금거래소의 금 가격이랑 그 다음에 이제 코맥스나 LBMA, 그 LME 그쪽 이제 그 런던 금 시장의 금 가격과 비교하면 예전에는 막 프리미엄이 5% 10%막 이랬어요. 그 말은 즉 세계에 있는 금을 다 상하이로 빨아들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트레이더들 같은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쉽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쉽지는 않지만 그 프리미엄이 5% 그리고 정말 심할 때 10%까지 차이가 난다면 그냥 런던에서 금 사서 중국에다 갖다 팔면은 5%의 리스크 없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중국으로 전 세계의 금들이 진짜 많이 휩쓸리긴 했었습니다. 중국이 2002년부터 2002년에 상하이 금거래소를 출범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공식 금 보유량도 늘리고 이런 모든 행보가 중국은 금을 아주 전략적 자산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금을 전략적 자산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제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까지는 주로 뭐 약 1시간 동안 수요 측면만을 들여다봤어요. 네, 근데 공급 측면을 안 봤거든요. 네, 공급은 상대적으로 그 수요만큼 못 따라간다든가 네, 제약적이 있다든가 음. 그렇게 공급 사이드를 보고 계시는지 여쭙고 네. 싶습니다. 일단 그 밝혀진 데이터만 기준으로 보더라도 금의 공급이 하락 추세에 있기는 해요. 네, 근데 거기에 더불어 저는 앞으로 금의 공급이 더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요인을 두 가지로 뽑는데 첫 번째는 이미 매장량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캘 수 있는 광산들 중에 실제로 채산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물론 이건 나중에 금값이 너무 많이 오르면 없던 채산성도 올라가긴 하겠지만 네, 지금 가격 기준으로는 채산성이 있는 그 금광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캘 수 있는 금광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광기업인 뉴몬트나 베리골드도 사실은 그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금의 공급을 더 제약할 것이다라는 네. 부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좀 기후적인 측면인데 근데 네. 사실 트럼프로 바뀌면서 그리고 세계적인 그 트렌드도 좀 약간 바뀌면서 이 부분은 약간 애매해진 위치에 있지만 여하튼 전 세계 국가들이 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많이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대표적으로 금강 산업 자체가 되게 환경 파괴 주범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많이 규제를 받아왔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 애들한테 이제 더 채굴하는 것들을 많이 힘들게 하다 보니까 채산성이 그때 좀 이제 금광에 대한 투자가 많이 줄었었거든요. 네. 그럼 이건 앞으로 나올 이제 금의 생산량을 더 많이 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기후 변화 문제에 각 국가들이 어쨌든 파리 기후 협약에 동참을 했고 네. 약속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탄소 다배출 산업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네, 그동안 지금까지도 그런 모습은 전개됩니다. 다만 미국은 탈퇴할래 하면서 네, 맞습니다. 재탈퇴를 했기 때문에 다른 모습일지 몰라도 세계 나머지 국가들은 어쨌든 기후 변화 대응
물론 트럼프 시대는 그것이 좀 미온적으로 바뀔 수는 있지만 네. 아직까지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그 목표 아래 그 국가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공급은 제약적인데 네. 수요는 더 늘어나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이 프라이빗 섹터들도 네. 금을 또 사모으고 있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것까지 가정하면 공급은 제약적이고 수요는 늘어난다. 이렇게 네. 보면 이 금 가격의 움직임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이클 상에 놓여 있다라고 평가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네요. 아, 그러게요. 예, 사실 제일 가치 있는 네. 금은 시간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네. 금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네. 그죠? 그 투자 방법이나 또 금거래소도 운영하시니까 네. 여러분들이 금 거래나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은 네. 우리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그 금거래소, 네, 스테커스입니다. 네, 스테이커스 링크나 이런 것들도 네.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 네. 확인해봐 주시길 바라고요. 네.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냉철하게 네. 부정적 요인이 하나 있을 수 있다. 네. 예,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트럼프는 네. 비트코인주의자고 그리고 네.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네. 구축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고요. 네. 물론 이게 법에 의해서 현재 연준이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법 개정이 된다면 네. 법 개정이 안 되더라도 각 주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상당히 많은 주들이 스스로 네. 비축 자산으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네. 평가를 할게요. 근데 이게 항상 돈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을까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준도 갖고 있는 비축 자산을 보면 그게 쉽게 말하면 외환 보유액인데, 네. 그죠? 외환 보유액을 들여다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 보유액 중에서 달러가 있고 금이 있고 네. IMF 포지션이 있고 SDR이라는 네네. 특별인 특별인 채권이 채권.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 근데 SDR이나 IMF 포지션을 건들진 않을 겁니다, 당연히. 네. 그러면 갖고 있는 금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갖거나 네. 아니면 달러를 팔아서 비트코인을 갖거나 네. 하는 게 테크니컬하게는 그게 맞아요. 네. 어떻게 그러면 비트코인을 갑자기 삽니까? 그렇죠. 뭔가를 바꾸는 거예요. 네. 교환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만약에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로만 간다면 네. 법 개정이 되거나 주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네. 그러면 이 또 미국 중앙은행의 행보는 다른 중앙은행의 행보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분명 저의 의견은 미국 연준의 외환 보유액의 75%가 금이니까요. 네. 금을 다 팔아서 비트코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네. 일정 부분이라도 금을 팔아야만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가정한다면 네. 실제 비트코인 시장을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요인이 작용할 때 네. 금 가격은 오히려 일시적으로라도 대폭락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오. 저는 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혹시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고 네. 저는 올해 트럼프가 취임하고 그리고 이전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그 비트코인 그리고 이제 전쟁 끝내겠다. 이 두 가지 부분이 앞으로 금 가격을 더 많이 키우는 요인이 될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을 하고 이제 네.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드렸거든요. 네.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지지한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흐름이 이제 뭔가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열광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기저에는 금을 못 믿겠으니까 비트코인을 사겠다의 부분이 많을까? 아니면 달러를 못 믿겠으니까 비트코인을 사겠다의가 많을까를 보면 비트코인이 각광받고 있고 각국의 이제 투자자들과 투자 기관들도 이제 생각이 바뀌고 있는 건 달러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서 달러에 대한 그 강력한 믿음이 이제는 많이 잃기 때문에 잃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오히려 그거에 대한 수혜를 받았다라는 건데 네. 예, 그러면 이제 이 달러가 지금보다 더 신뢰를 많이 잃고 가치를 잃는다라는 건 그거에 대한 수요가 어디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가 이제 바뀌는 거죠. 다른 자산으로. 네. 예, 달러를 보유하고 있던 외환 보유고도 사람들이 그 국가들이 바꿀 것이고 그다음에 각 개인이나 투자 기관들도 달러를 보유하고 있었던 게 이제 다른 쪽으로 많이 흩어지게 될 텐데 그 중에 일부가 비트코인이고 그 중에 일부가 금으로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이 비트코인을 더욱더 각광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 기전은 달러 가치 하락에 이제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수혜는 비트코인과 금이 같이 보지 않을까. 다만 여기서 비트코인이 더 많이 볼 거냐 아니면 생각보다 금이 더 많은 수혜를 볼 거냐 이제 요거가 핵심일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결과가 다 나오기 전까진 결과지를 보기 전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금에 매몰돼서 그런 건 아니고 암호화폐라는 기준으로 볼 때 저는 되게 매력적인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블록체인 시스템도 그렇고 뭐 스마트 컨트랙트도 그렇고 되게 매력적인 자산이고 우리가 앞으로 뭐 CBDC 세상이라던가 이렇게 화폐 시스템이 진화함에 따라 암호화폐라는 그 시스템을 정말 많이 이용할 거다. 근데 이 비트코인 두고 보면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되게 매력적인 자산이거든요. 근데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비트코인 지갑은 누가 어떤 지갑에 얼마만큼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고 이 비트코인이 언제 어디로 갔는지 다 투명하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그 투명성이 결국엔 비트코인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전략적 자산으로 채택하기 힘들어지는 요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혹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좋은 질문이시고요. 네, 국가가 그렇게 움직이는 방향성대로 네, 똑같이 이 대중들이 동참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분명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금의 형태로 현금의 형태로 네. 추적이 불가능한 네, 그런 형태로 가지려고 노력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세금 탈루 네, 목적도 맞습니다. 있겠죠. 어쨌든 저마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네. 그런 모습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접근이시고요. 다만 이 네. 부분은 동의를 해주셔도 좋고 안 해주셔도 좋은데 네, 지금까지 이야기는 어쨌든 금 가격이 우상화할 수 있다라고 보는 뷰에 해당하는 근거들이에요. 네, 그렇지만 이것도 누구도 모르지만 네, 비트코인을 연준이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바뀌고 네, 그리고 보유하는 여정에서는 네, 일시적으로라도 네. 금 매도가 이어지는 거죠. 아, 현물 금 덤핑이 예를 들면 1960년대 보면은 네. 골드풀이라고 해서 미국이 금값을 안정화시키려고 이제 유럽 국가들 14개국인가 모아가지고 금을 이제 잔뜩 던졌던 적이 있긴 있었거든요. 네. 사실 그때 단기적으로 금 가격이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하락 안정이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단기적으로 진짜 금 가격을 좀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저도 맞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갖고 이게 네네네. 맞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의견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어디서 얘기 나온 게 아니고 네, 제가 고민하면서 네네, 이것도 도출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어쨌든 미국 연준의 리저브를 보면 그 리저브 안에 75%가 금인데 네, 그러면 나머지 25%를 움직여서 비트코인을 살 것인가? 네, 근데 75%에 해당하는 금도 어느 정도 매도를 하면서 비트코인을 매수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비율을 유지하면서 하더라도 그러니까 뭔가를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비트코인을 담으려면, 예,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금사면 현금이 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뭔가가 돈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을까의 문제인데 네, 실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움직임이 있거나 네, 법적으로 그런 것이 가능해질 때는 네. 금을 매도하는 현상이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음모론이긴 한데요. 네, 그 미국 포트너스에 예, 금이 없다라는 음모론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예, 뭐 아마도 이제 해외에서 만약에 이 영상이 만약에 해외까지 퍼지게 된다면 네. 댓글 중에 하나는 이제 이런 댓글이 달릴 것 같습니다. 어떤 댓글? 미국은 금을 팔 수 없는 이유는 사실 금이 없어서다. 아,
네, 농담으로 하는 말입니다. 농담이신 거죠? 네. 할 수가 없다. 그 말씀도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 금에 대한 투자 관심 있으신 분도 계시고 금을 통해서 이 세계 경제의 움직임이나 지정학적인 움직임도 좀 같이 들여다봤는데 네. 저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네. 토론답게 의견도 주시고 또 제 의견도 드리고 네. 참 재밌게 세상을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처음 우리 경인남과 토론합시다에 출연하셨는데 네. 제 토론은 처음이셨죠? 네, 맞습니다. 예. 토론하신 소감, 토론 경인남과 토론합시다에 출연하신 소감, 소감 말씀 여쭙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보통 이제 제가 인터뷰를 가면 이제 쭉 제 이야기만 하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고 이제 네. 이게 이제 항상 반복된 패턴이었는데 네, 저는 교수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 내가 어떤 부분을 더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금으로 세상을 바라봄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또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나 하나 더 보고 싶었던 그런 부분들을 또 알게 되는 시간이었어서 오히려 유익한 되게 저가 또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어서 좋았습니다. 말씀 감사하고 저 역시 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됐고 네, 이 토론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토론을 들으면서 어떤 하나의 사물이나 시장을 볼 때 미처 못 봤던 부분들이 없도록 네, 메꿨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토론을 추구하고 있는데 여러분께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그런 네. 시간이 됐기를 바라고 저도 도움됐고 작가님도 도움이 됐다. 네, 감사하고요. 우리 작가님이 운영하시는 금거래소 네. 그 스테커스. 스테이커스의 그 상세한 내용을 네. 고정 댓글에 역시 남겨드릴 테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또 찾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마무리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